혹시 7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깨닫지도 못한 채 근육량의 40%가 이미 손실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근감소증이라고 알려진 이 조용한 악화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매일 여러분의 독립심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 손실이 심한 노인은 휠체어나 요양원에 갇히게 되는 이동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30-20% 높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 근육 감소가 65세 이후 급격하게 가속화되며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존의 지혜가 전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근육 퇴화의 유행병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비타민 결핍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8%의 노인이 위험하게 결핍되어 있는 이 간과된 영양소는 여러분의 독립심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국립노화연구소의 획기적인 연구에서 70대와 80대에도 실제로 이 근육 소모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독특한 화합물을 함유한 6가지 특정 비타민과 영양소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목록의 1위 보충제에 대부분의 의사가 노인 환자에게 언급한 적이 없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 증거에 따르면 연구 참가자의 87%에서 불과 14일 만에 근육 손실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거의 확실히 일반적인 식단에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을 진정으로 놀랍게 만드는 것은 연구 참가자의 92%가 이전의 물리치료가 실패한 후에도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거나 도움 없이 식료품을 나르는 것과 같은 일상 기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6위, 괸자임 Q10, CoQ10. 초큐시행은 전통적인 비타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이 강력한 화합물은 근육 에너지가 실제로 생성되는 세포 수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의 근육 보존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oQ10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신체 에너지의 95% 이상을 생성하는 미세한 발전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CoQ10 수치는 자연적으로 최대 65%까지 감소하여 근육의 강력한 수축 및 적절한 회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에너지 부족은 많은 노인들이 단순히 노화로 여기는 쇠약감과 피로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과 같은 많은 일반적인 처방약이 CoQ10 수치를 크게 고갈시켜 자연적인 노화 관련 감소가 약물에 의해 가속화되는 이중고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복용하는 노인의 60% 이상이 CoQ10 고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육통, 쇠약 또는 피로를 경험합니다. 권장 1일 섭취량은 대부분의 노인의 경우 100얄미비키비트이며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200개 1000ml/에 더 높은 용량에서 이점을 얻습니다. 식품 공급원으로는 내장육, 지방이 많은 생선 및 통곡물이 있지만 치료 효과에 필요한 양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따라서 보충제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CoQ10 보충제의 경우 바이오페린이 함유된 닥터스 베스트 고흡수 CoQ1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흑후추, 추출물 첨가는 생체 이용률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키며 이미 활성 상태이고 근육세포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비퀴논 형태의 CoQ10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옵션은 카오놀 울트라 초테네입니다. 이들의 특허받은 수용성 제형은 임상 연구에서 표준 CoQ10 보충제보다
300% 더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큐시넥은 자연적으로 지용성이며 특히 소화기 문제가 있는 노인이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위, 비타민 D.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근육력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비타민 D 수용체가 근육 조직 전체에 발견되기 때문이며 결핍으로 인해 이러한 수용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근육이 점차 약화되고 위축됩니다. 많은 임상 연구에서 최적의 비타민 D 수치를 가진 노인들이 결핍이 있는 노인에 비해 근육 기능, 힘 및 균형 감각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설득력 있는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한 노인들이 낙상 위험이 20% 감소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근육 기능 개선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비타민 D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40% 이상의 노인이 결핍되어 있으며 집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근육 약화 또는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가 낮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는 적절한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칼슘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없으면 근육이 칼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쇠약 및 협응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65세 이상 성인의 권장일일 섭취량은 800전 IU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햇빛 노출이 규칙적이지 않은 노인의 경우 1000들 IU에 더 높은 용량을 제한합니다. 식품 공급원으로는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우유 및 시리얼과 같은 강화식품이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여전히 보충제 섭취에서 이점을 얻습니다. 최적의 비타민 D 보충제를 위해 네이처메이드 비타민 D3 2000 IU 연질 캡슐을 추천합니다. 이들의 제형은 연구에서 D2보다 혈중 수치를 높이는데 87%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D3 또는 콜레칼시페롤을 사용하며 USP 검증을 받아 독립기관이 순도와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액체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딕 내추럴스 비타민 D3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들의 드롭은 드롭당 1000 IU를 제공하여 정확한 투여가 가능하며 저렴한 대안보다 흡수율이 높은 올리브 오일을 기유로 사용합니다. 4위, 비타민 B12.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비타민 B7 흡수 능력은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근육 퇴화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이 중요한 비타민은 건강한 근육 유지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P는 적절한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며 그것 없이는 뇌와 근육 간의 신호가 손상됩니다. 이는 쇠약, 협응력 부족, 결국 근육 소모로 이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노화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비일미 결핍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비일미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결핍 증상이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며 종종 다른 노화 관련 질환으로 오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이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같이 비초의 흡수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B12는 또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절한 적혈구 형성을 지원합니다. 충분한 산소가 없으면 근육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없어 일상 활동 중 피로와 근육 성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BHB는 신경을 보호하는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B12 결핍으로 인해 이 보호막이 악화되면 근육은 뇌에서 왜곡된 신호를 받아 떨림, 불안정한 걸음걸이 및 정밀 운동 능력 상실을 초래합니다. 노인의 권장 일일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이지만 흡수 문제로 인해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천연 공급원으로는 육류, 생선, 달걀 및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50세 이상 성인의 최대 30%가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어
음식에서 비틀리 흡수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충제 또는 비틀리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틀리 보충제를 선택할 때 제로 포뮬라스 메틸 B2를 추천합니다. 이들은 연구에서 다른 보충제에 함유된 시아노코발라민보다 조직에 더 오래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메틸코발라민 형태의 비발티를 사용합니다. 이들의 트로킨은 혀 밑에서 노가 소화 시스템을 우회하여 많은 노인들이 흡수 문제를 겪는 곳을 피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옵션은 Garden of Life 바이타민 코드로 PCP입니다. 이들의 홀푸드 기반 제형에는 소화기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특히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가 포함되어 흡수율을 최대 60%까지 높입니다. 스프레이 전달 시스템은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용하기 쉽습니다. 3위, 비타민C. 비타민C는 단순한 면역력 강화제 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다재다능한 비타민은 여러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근육 건강을 지원합니다. 첫째,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을 둘러싸고 지지하는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구조 단백질입니다. 충분한 비타민C가 없으면 이러한 지지 구조가 약해져 근육 불안정 및 파열과 부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수치가 높은 노인들은 낮은 수치를 가진 노인에 비해 악력과 전반적인 근육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C는 근육 조직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에는 쇠약과 위축에 기여하는 활성산소 손상이 축적됩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해로운 화합물을 중화시켜 근육세포의 완전성과 기능을 보존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근육세포 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근육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인 카르니틴 합성에 관여합니다. 비타민C 수치가 낮으면 이 에너지 생산이 손상되어 근육 피로와 쇠약으로 이어집니다. 노인의 권장 일일 섭취량은 75온쿨리기밀레이트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최적의 근육 건강을 위해 200원 3비벨리리베럴의 더 높은 용량을 제안합니다. 식품 공급원으로는 감귤류 과일, 베리류,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및 감자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 특히 중요한 것은 몸이 장기간 저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근육 보존 효과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매일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 보충제의 경우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Foreign Research 비타민C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들의 제형은 아스코르브산과 감귤류 플라보노이드를 결합하여 대학 연구에서 흡수율을 35% 향상시키고 근육 조직에서 비타민의 활동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옵션은 라이번 랩스의 리포소말 비타민 C입니다. 이들의 리포소말 전달 시스템은 인지질의 비타민을 캡슐화하여 연구에서 표준 경구 보충제보다 생체 이용률을 최대 98%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육 조직의 최대한의 전달을 보장합니다. 2위, 마그네슘.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이 아닌 미네랄이지만 마그네슘은 근육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여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간과일 것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육 퇴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및 이완에 필수적입니다. 천연 칼슘 차단제 역할을 하여 근육이 수축 후 이완되도록 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이 부분적으로 수축된 상태로 남아 경련, 근육 떨림 및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근육 피로와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세포의 주요 에너지 통화인 ATP 생산에도 필요합니다. 근육은 에너지가 매우 필요한 조직이며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에너지 생산이 저하되어 쇠약 및 일상 활동 중 지구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마그네슘 결핍조차 근육의 단백질 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손상시켜 노화 관련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권장 일일 섭취량은 여성의 경우 321ml, 남성의 경우 421ml입니다. 좋은 식이 공급원으로는 짙은 잎이 많은 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 및 콩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의 노인이 식단만으로는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마그네슘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인이 복용하는 일반적인 약물, 이뇨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특정 항생제 포함. 마그네슘 수치를 더욱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로, 쇠약, 근육 경련과 같은 결핍 증상은 종종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되어 많은 노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의 경우 닥터스 베스트 고흡수 마그네슘을 추천합니다. 이들은 연구에서 저렴한 보충제에 함유된 산화 형태보다 생체 이용률이 최대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사용합니다. 또한 위장에 더 부드러워 많은 노인들이 마그네슘 요법을 중단하게 만드는 완화제 효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1위, 크레아틴. 크레아틴은 젊은 보디빌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육량과 힘을 유지하는 데 진지한 노인에게 가장 활용도가 낮은 보충제일 수 있습니다. 이 자연 발생 화합물은 다른 영양소와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여 근육 보존 무기고의 강력한 추가 요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레아틴은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넘어질 뻔했을 때 몸을 지탱하는 것과 같은 짧은 시간 동안의 고강도 움직임 중에 근육이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 통화인 ATP 생산에 중요한 인산 크레아틴 저장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독립성 상실에 기여합니다. 크레아틴이 노인에게 특히 귀중한 이유는 근육 회복 및 성장을 담당하는 세포인 위성세포의 성장을 향상시키는 능력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위성세포 활동은 최대 50%까지 감소하여 신체의 근육 조직 유지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제는 위성세포 활성화를 최대 35%까지 증가시켜 근육의 재생 능력을 효과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크레아틴이 가벼운 저항 운동과 결합하면 불과 12주 만에 근육력이 14% 증가하고 체지방량이 2.2파운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동만으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결과입니다. 이는 일상 활동을 훨씬 쉽게 만들고 소중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의 권장 섭취량은 매일 3ml이며 젊은 운동선수의 프로토콜과는 달리 로딩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붉은 육류와 생선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지만 치료 수준에 도달하려면 매일 거의 2.5파운드의 소고기를 섭취해야 하므로 보충제 섭취가 실용적이고 필요합니다. 크레아틴 보충제의 경우 옵티멈 누트리션 마이크로나이즈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들의 제약 등급 크레아틴은 표면적을 수십 배 증가시켜 용해 및 흡수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미세화 과정을 거치며 이는 소화 효율이 감소한 노인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크레아틴에 대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성 프로필입니다. 200편 이상의 동료 검토 연구에서 노인 인구의 장기 사용에도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연구에서는 크레아틴이 뇌 건강 및 인지 기능에 추가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시사하여 노인에게 이중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6가지 필수 영양소를 모두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 단일 비타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것들을 근육유지팀이라고 생각하세요. 각각 힘과 이동성을 보호하는 특정 역할을 합니다. 보충제가 영양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먼저
통곡물에서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다채로운 채소, 과일, 살코기, 단백질, 견과류, 씨앗 및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은 이러한 주요 비타민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수백 가지 다른 유익한 화합물을 제공합니다. 근육 보존은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지원하며 나이가 들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 필수 영양소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여러분은 인생 후반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래의 이동성과 독립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결핍이 의심된다면 검사 및 적절한 보충제 섭취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올바른 영양 지원을 통해 노화와 함께 오는 자연스러운 근육 손실을 크게 늦추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힘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다음에 다루고 싶은 노인 건강 주제, 관절 통증 해결, 기억력 향상, 심장 건강에 대한 자연 요법 또는 기타 우려 사항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목록에서 어떤 보충제가 가장 놀라웠나요? 이러한 비타민 중 어떤 것을 시도해 보셨고 눈에 띄는 결과를 얻으셨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